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리뷰하고 있고요. 이번 스킬즈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근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스킬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게시판에서 많이들 지적받는 스킬즈에 대한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스킬즈가 단기간 내에 반등을 크게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를 통해서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기업 가치로만 놓고 보면 단기간 내에 반등이 좀 쉽지 않은 구조여서 어쨌든 반등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이버 종토방에 있는 거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디 가렸고요. 혹시 본인이 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놀리거나 비하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컨텐츠를 위한 네, 어, 예시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분이 주장하신 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걱정하는 게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킬러 컨텐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확장성, 유저 이탈, 광고 퀄리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반박 혹은 재의견을 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모델에 대한 불명확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완벽히 틀렸고요. 첫 번째로 일정 비율을 참가비에서 나누는 것이다 보니까 토너먼트 참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발사의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죠. 그에 따라서 스킬즈의 매출도 늘어나는 셈이고요. 이게 정해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말이 좀 웃기네요. 그러니까 매출의 그 쉐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게임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매출이 느는 건 당연한 건데 역시 게임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조건이 일단 있죠. 근데 조금 더 합리적인 지적은 오히려 개발사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스킬즈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은 아키를 통해서 발생되는 광고 수입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개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좀 낮아져야 하는 거 아닌지, 또 그리고 상위 개발사들의 매출 말고 하위, 그러니까 대부분 아래를 깔아주고 있는 개발사나 개발자의 수익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걸 앞으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면 아마도 더 확실한 분석이나 기업 가치 분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킬러 컨텐츠에 대한 부재, 이게 없다는 건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스킬즈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잘못된 정보를 일단은 반박을 해보면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킬즈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게임을 직접 개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스킬즈가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보면 개발자가 들어와서 스킬즈 내 플랫폼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게 목표고요. 의지가 없다는 건 이것도 틀렸죠.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이나 개발자 도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에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가위바위보에 돈을 걸까에 대한 건 이것도 약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스킬즈의 대부분의 매출을 창출하는 건 가위바위보와 같은 게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들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틀린 건데 현재 매출의 대부분이 이건데 이거에 돈을 걸까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땐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이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1대1 대전이 아닌 다대다 대전에서도 가능할까에 대한 건데 우리가 게임을 즐기고 뭔가 거기서 좋은 경험을 얻고 쟁취하는 과정은 요즘은 다 팀 단위 게임이고 대화하거나 소통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스킬즈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이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저가 굉장히 많아야 일단 다대다 매칭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과 이 돈을 걸고 게임하는 게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과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이용 유저의 수나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이 다대다 게임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1대1 매칭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략이나 혹은 실력 위주의 게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엑싯 게임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번째로 유저 이탈 과속한데 역시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죠. 유저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플랫폼 기업에서 엄청 뼈저린 약점인 된 셈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현재 스킬즈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매칭 시스템과 토너먼트 참가 인원이 아닌 일반 유저의 가능성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잃은 사람들이 다시 게임을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토너먼트 참가비가 거의 소액으로 진행이 가능한 거다 보니까 참가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슬픈 얘기인지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스킬즈의 현재 게임들은 도박성이 강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카지노에서 돈 잃었다고 카지노를 다시 안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애초에 도박성 게임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잃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이 게임을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답은 없지만 저의 생각은 애초에 도박성이 짙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유저가 꽤 상당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연습 시간이 늘어난다면 개발사의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 유튜브 댓글에도 달린 건데 돈을 잃은 사람은 떠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스킬즈가 강조하는 공정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리고 참가비가 크지 않다면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전 충분히 또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매칭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스킬즈에 대한 매칭 시스템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스킬즈는 게임 매칭을 할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능력 수준에 맞는 매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낮다면 실력이 높은 사람과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티어 게임으로 본다면 내가 브론즈라면 다이아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브론즈라면 플래티넘과 매칭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력 편차가 엄청 큰 사람들은 애초에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공정한 운동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내 실력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요건 아마 그동안 쌓여 있는 그 매칭 데이터가 있겠죠. 이기고 지고 뭐 A, B, C가 있다면 뭐 A는 B한테 졌으니까 실력이 낮고 뭐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오해이지 않나 싶고요. 다섯 번째로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오해가 있는 게, 우리가 대부분 접하고 있는 스킬즈가 엮인 광고는 개발사의 광고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이었나요? 아니면 그전 영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보여드린 거 하나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광고도 역시 개발사가 한 광고입니다. 도박성이 짙은 광고인 거 맞고 퀄리티가 안 좋은 것도 맞는데, 이건 스킬즈가 직접 하는 것들이 아니고 개발사들이 우리 게임을 하라고 내놓은 광고들이기 때문에 이 광고의 주체가 좀 다른 부분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계속 했던 얘기지만 매출 기반이 좀 넓어져야 하고요. 현재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 소수의 게임이 매출의 대부분이고 또 소수의 개발사가 매출을 거의 다 가져가는 리스크를 줄이지 못하면 스킬즈는 앞으로 주가 상승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저 말고도 대다수의 기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더 많은 게임이 출시되어야 하고요. 당연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개발사가 스킬즈에 편입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하겠지만 더 많은 개발사들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키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높여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증명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중소형 개발사나 개발자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개발사들이 스킬즈 내에서 성장하면서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리자드면 내년에 어떤 게임이 나올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이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기대감이 주가를 받치고 있을 텐데 스켈지 같은 경우는 일단 괜찮은 IP를 활용하는 게임이 없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전혀 없고 어떤 게임이 개발이 될지 히트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현재의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게임 기업이지만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게 좀 네, 뼈아픈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스킬즈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세 번째 해외 시장을 노리는 건데 전 오히려 이게 스킬즈의 성장을 더 빠르게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자국에서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오히려 해외로 넓혀서 조금 더 도박성이 짙은 유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장에 맞게 플랫폼을 계속 가속화한다면 매출은 적어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위 모든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유저를 증가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실적 발표 때도 만약에 유저 수가 감소했다면 스킬즈는 정말로 좀 암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저 수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건 유저당 결제 금액이 높아졌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스킬즈는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저 수. 유저가 결제를 많이 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일 거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스킬즈는 또 다음 영상에서 네, 또 계속 이어서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